오늘은 갑자기 궁금해진 전쟁이 나면 경제가 어떻게 되나 야매로 알아보고 미국의 선거가 있을 텐데 이것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 미연은의 이자율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골드와 실버 차트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었지만 그때는 뭐 경제라고 할 것도 없었죠. 그래서 프록시로 러시아를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러시아는 전쟁의 당사자기는 하지만 전쟁은 러시아 땅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미디어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러시아는 지금 전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난 몇 년간 러시아 경제에 어떤 일이 있었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 한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든 게 다 정지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증시는 모엑스라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서 한 1년에 걸쳐서 주가가 대강 50% 정도가 하락했어요. 그 후 절반 정도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요즘 들어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돈을 많이 찍어내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 땅에서 난 전쟁이 아닙니다. 러시아 땅이었다면 더 떨어졌겠지요. 환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단위가 좀 작기는 한데 이렇게 보셔야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환율은 일단 0.014에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밑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0.1 이하로 내려갔다가 급하게 다시 올라갔습니다. 오버슛이 났죠. 0.14에서 0.1 이하로 떨어졌다가 0.018 넘도록 올라갔어요. 거의 100% 스윙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거의 0.1까지 떨어졌다가 요즘 와서 조금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와 환율과 이자율은 연결돼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자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20%까지 뛰어 올랐다가 요즘은 1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만 해도 뭐 4%, 5% 정도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16%는 크게 올랐다고 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주가보다도 이자율이 더 타격이 크네요. 인플레이션도 전쟁 초기에는 높았어요. 18%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오는 추세로 많이 내려갔다가 요즘 다시 8%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정부가 말하는 인플레이션 정보는 믿지 않습니다. 지들 맘대로 바꾸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제 생각에는 이자율이 16%라는 걸 감안할 때 아마 인플레이션도 그 근처나 이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루블로 표시된 러시아 국채예요. 전쟁이 나서 국제 발행이 늘었죠. 당연합니다. 전쟁에 들어가는 돈을 대하니까요. 그리고 요즘 좀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러시아 사람의 입장으로 인플레를 감안하면 증시보다 러시아 국채가 더 좋은 투자처로 보입니다.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 돈을 긁어가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전쟁이 난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분석을 해볼게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통령은 저는 선택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만 해도 아무도 누군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미디어가 띄워주더니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선거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어찌됐건 둘 중에 하나가 되기는 되겠죠. 둘 중에 한 사람이 어쨌든 대통령으로 뽑힐 텐데 월스트리트가 만약에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에게 선물을 줄 거고 반대로 만약에 트럼프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면은 트럼프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든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혹은 바이든이 이기기를 바라면 주가를 높게 가져갈 거예요. 그게 조 바이든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거나 트럼프가 이기기를 바란다면 주가를 아래로 끌어내릴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나중에 트럼프가 이거 봐라 미국이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모양 이 꼴이었는데 내가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놨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월스트리트가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물이자 내가 너한테 이런 도움을 줬으니 너도 나에게 도움을 달라 이런 말없는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월가와 지도층은 지금 머리를 열심히 굴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선택이 다 끝났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만 모를 수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거하는 해에는 증시가 항상 좋더라.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한두 달 전에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 결론은 없고 여러분이 각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미국 2년 만기 채권 그래프입니다. 4.8%입니다. 1년 기간 그래프를 보면 4.2%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자율을 인하할 스페이스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원한다는 의견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올해 한 번 인하를 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쯤에서 한 번 이자율을 내려줍니다. 증시나 부동산이나 다 오르고 사람들은 좋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자율을 내리는 것은 다시 인플레이션에 휘발유를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크게 더 잡기가 더 힘들게 올 겁니다. 그리고 제 의심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방금 앞에 얘기한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트럼프를 선택을 했는데도 내릴 것인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트럼프 당선하고는 반대 효과가 있거든요. 월스트리트는 민주당과 가깝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5년 그래프입니다. 2020년 그것 때문에 이자율을 0%까지 내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5%와 4%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래프 봐서는 글쎄요.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를 보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한 번 이자를 내려준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큰 일이 터지지 않는 가정하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골드 차트입니다. 한 2060불에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결국 뚫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2300불이 좀 넘어서 옆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힘을 모아서 2600불까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버 차트인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래프는 아닙니다. 확장을 하는 패턴이고 지난주에 추세선을 이탈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추선 위로 다시 올라간다면 지난주의 이탈은 가짜 이탈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만약에 금과 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물으신다면 금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다른 토픽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